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힐링건축의 이지훈 수석입니다. 이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제로 다시금 이제 주목을 받게 된 데이터 센터의 리튬 배터리 사용에 대해서 이 데이터 센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사용돼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최신의 데이터 센터들이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건물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서버가 주인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T 장비와 서버가 설치되는 전산 시설이 가장 핵심 장소이며, 이 서버실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 관련 시설, 그리고 서버를 시켜주기 위한 항원학습 설비들을 위한 기계 설비, 그리고 이 운영 관제를 하기 위한 운영 사무실로 크게 조직이 구성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신의 데이터 센터들의 대부분은 이 보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독립된 전용 건물로 건축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데이터의 안정과 보안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 요소는 처음부터 잘 계획된 이중화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이중화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이 티어라는 등급이 사용되고 있고, 이 티어 등급은 설비의 용량의 예비 장비와 그것들이 연결되는 계통 구성의 이중화 정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일반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설비의 실시간 유지 보수와 무중단 운영이 가능한 것은 실질적으로 티어 3 등급부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어지는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는 티어 3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같은 주요 시설들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티어 4 등급까지도 적용을 해서 그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티어 3 등급을 기준으로 한 간략한 전력 공급 계통도입니다. 인입 단계부터 주 예비 2개 회선으로 인입이 되며, 주요 장비들은 다 예비 장비가 추가로 구성이 돼서 어떤 일부분의 장비가 고장이 나더라도 예비 장비로 전환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유지 보수가 가능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버실에 전기가 공급되는 단계에서 가장 핵심 장비인 UPS 같은 경우는 일부 금융권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2N으로 아까 티어 4 등급을 적용해서 그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는 그런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리튬 배터리의 그 필요성과 그것들이 어떻게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UPS의 작동 원리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은 평상시에는 공급되는 상용 전원이 UPS를 거쳐서 서버실에 되는가 동시에 UPS에서는 연결된 축전지에 그 전원을 충전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상용 전원이 어떤 사고나 정전 사태로 해서 단절이 되면은 축전지에 그 저장해 놓은 전원을 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이제 서버실에 그 중단 없이 전기가 공급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략 이 축전지 용량은 최소한 15분 정도 분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 시에 비상 발전기가 가동돼서 비상 전원이 공급될 때까지 그 서버실에 전기가 끊기지 않고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정도 용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UPS 시스템의 그 비상 배터리 같은 경우가 초기에는 이제 납충전지를 많이 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이 점점 더 고직적의 고전력을 사용하는 그 서버들로 진화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그 성능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현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거의 다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종류는 크게는 이제 3형계 리튬이온 배터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초기에 리튬이온 배터리들의 대부분을 이루었고, 현재 국내에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리튬이온 배터리들입니다. 이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이 성능은 좋지만 그 열폭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요즘 새롭게 이제 추가되고 있는 부분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초기에는 성능이 다소 좀 부족해서 많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현재 기술 발전으로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 성능에 준하는 그 수준을 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특징이 리튬 계열 배터리이지만 열폭주에 대한 그 화재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다소 이제 낮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 센터 검토할 때는 이 3원계 리튬 이온 배터리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주로 비교 분석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사용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튬 이온 배터리와 UPS-C를 구성되는 현재 데이터 센터의 그 실 구성의 사례입니다. 그 이전에 22년도쯤에 판교에서 데이터 센터 화재가 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상 배터리 화재였는데, 그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은 그 센터의 전체 용량의 비상 배터리가 하나의 실에 모두 한꺼번에 설치되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는데 전체 서버 데이터 센터 전체가 셧다운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센터에 화재가 나기 한 2, 3년 전부터도 대부분의 민간 쪽에서 시행되거나 금융 쪽에서 시행되는 데이터 센터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와 같이 그 UPS 배터리가 한 층에 집중 배치되었더라도 그 용량별로 구획을 해서 그 서버실 단위로 그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서 하나의 실에서 일어나는 화재가 전체 실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구획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현재는 다 설계들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예 각각 서버실 단위로 각 층별로 배치하는 방식도 최근에는 많이 설계에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배터리실 관련 규정과 기준이 현재 가장 최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2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판교 화재 이후에 그 전기 설비 규정이라든지 직접정보통신 보호지침 등이 개정되면서 UPS용 2차 전지 관련 주요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가장 핵심 내용은 다른 전기실하고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는 것하고 그 배터리들 간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하나의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연속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사항은 전기 관리 시스템 BMS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비상시 긴급하게 이거 중단할 수 있는 비상 정지 장치를 운영해서 이 발생된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 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주요한 내용이 이 비상 배터리실에는 다른 전기 설비의 간선이 가급적 지나다니지 않도록 최소화해서 이 비상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장비에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관리 및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올해부터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전기 저장 시설에 ESS 장비까지만 들어가 있고 이 UPS 배터리 설비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부터 올해부터는 ESS 설비와 동일한 기준을 이 데이터 센터의 UPS 배터리실에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배터리실을 방화구역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과 이 설치 위치 자체가 소방 활동을 위해서 좀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하로는 9m 이내, 지상으로는 22m 이내 이 배터리실이 설치가 되도록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전기를 쓰는 실이기 때문에 이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ESS 설비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배터리실에도 필수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이 설치 위치를 제한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UPS 배터리실이 최근에는 각 층별로 설치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데이터 센터는 그 건물 특성상
한 건물의 한 층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8m 이상씩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UPS 배터리실의 이 배터리실이 지상 한 2층 정도 이내로밖에는 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층별로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서 계획했던 것들이 올해 인허가 과정에서 지금 소방협의 과정에서 그 좀 이슈가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조정을 하거나 그 적용이 어려워서 협의에 좀 난항을 겪는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와 향후 과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데이터 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도 피치 못한 사고는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치 못한 사고도 발생하지만 테러와 같이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결국은 재해복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재복구의 등급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에서 4등급까지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정부 자원을 관리하는 정부센터라든지 금융권 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핫사이트 정도의 수준의 재복구 등급은 갖춰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핫사이트, 미러사이트의 그 핵심은 실시간 동기화를 통해서 모든 전산 자원이 백업 센터로 백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4시간 이내에 바로 그 서비스가 복구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백업 구성을 갖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해복구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시설이 바로 이 백업 별도로 만들어지는 백업 센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백업 센터 같은 경우는 주 센터와 이격된 다른 장소에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재해복구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산하고 이원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시스템을 한 군데에 집중하지 않고 다중으로 분산하고 그 센터 간에 상호 백업을 함으로써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별도의 백업 센터를 구축해서 2중, 3중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 제1금융센터라든지 국가정보전산센터 같은 그러한 주요 핵심 시설에는 필수적인 어떤 시스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의 화재가 복구가 늦어지는 것하고 지난 판교 사태에서도 유독 카카오만 복구가 좀 늦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 재해복구 시스템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된 데에서 기인한 그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제1금융권 그룹들은 지금 이 기존의 자기네들의 독립된 센터 외에도 지금 2센터 건립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난번 카카오 사태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안산에 최근에 자기네 자사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했는데 그와 동시에 지금 경기도의 수도권의 제2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센터 현황은 어떤지,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도 이러한 개념이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사실은 이미 개념은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실제로 대전의 본원 외에도 광주의 제1센터, 대구의 제3센터까지 3개의 메인 센터와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백업할 수 있는 백업 전용 센터인 공주센터가 이미 23년에 건물은 준공돼서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이 공주 백업 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이 백업 시스템 자체는 아직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서 정식으로 개소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화재 사태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어찌 보면 가장 노후한 대전 본원의 가장 중요한 정부 전산 자원이 모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3개의 주센터와
전용의 백업 센터가 이미 구축되어 있음에도 재해복구 시스템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아서 즉각적인 재해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시기적인 타이밍을 놓친 것이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 크게 확산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초기의 기획 단계부터 운영될 시스템에 따라서 건물 형태가 결정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IT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 확립이 필요하고, 이때 이 개념 확립 단계에서 잘 설계된 이중화 계획이 결국은 국가보안 데이터 센터의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분산과 이원화는 필수적인 요소로 지금 현재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재해복구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이 완료돼서 정상적인 국가 정보 자원이 운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